우리는 누구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다정함이 언젠가 독이 되어 되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정함 때문에 당신이 원하지 않던 상황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다정함을 돌이켜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너무 다정해서 관계를 망치는 10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며 그 다정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적 있는 그런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두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물건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항상 들어주곤 했죠.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니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진실은 그의 다정함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정민은 회사 동료인 지영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 씨는 뭐든지 들어주니까 쉽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기보다 편하더라고요. 지영의 말은 정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동료들에게는 그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모든 부탁에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을 달고 살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다정함이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다정하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신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없는 다정함은 상대방이 우리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진짜 힘든 상황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 적이 있나요? 그로 인해 더 큰 책임이나 부담을 떠안은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정함을 미덕이라 여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개념처럼 다정함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의 다정함은 상대방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처럼 다정함이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정함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정함은 분명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너무 과하거나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늘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밤새 정리한 요약 자료를 기꺼이 나눠줬고 혼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누군가의 부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덕분에 수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녀를 찾아오는 이유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수진아, 이번에 또 네가 정리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 수진아, 너는 사람 너무 잘 챙기니까 우리 과제 발표도 네가 대표로 해주면 어때? 수진은 처음에는 그런 부탁들을 별 생각 없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의 일부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 인사 몇 마디뿐이고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다정함이 지나친 경우 그 다정함이 상대방에게 편리함으로만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다정함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이 일방적이고 균형을 잃게 되면 그 다정함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이나 존중을 느끼게 하기보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그의 책에서 타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늘 베풀기만 하는 사람들을 기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버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실패를 겪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버들이 자신을 지키는 선을 명확히 그리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거나 소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진처럼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의 미소를 기대하거나 그들이 나를 더 좋게 봐주길 바라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정함이 지나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정함은 상대방에게 편리함만을 제공하며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정함을 지속적으로 베풀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다정함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상호적인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다정함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정함이 어떻게 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다정함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은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친절한 직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챙기고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도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은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저런 동료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자신의 일을 은진에게 부탁하기 시작했고 상사 역시 은진의 업무량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당했습니다. 은진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문제는 은진이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다정함을 감사하거나 존중하기보다 그 다정함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경계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그들의 책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란 단순히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이죠. 다정함이 상대방에게 닿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진의 경우처럼 다정함이 경계 없이 계속 제공될 때 그 다정함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다정함의 가치는 떨어지고 은진은 본인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싫다거나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상대방은 고마워했나요?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나요? 우리는 자주 거절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다정함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정함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다정함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베풀기 전에 스스로를 돌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정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정함은 선물이 되어야지 부담이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인관계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다정함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나치지 않고 우리는 다정함과 경계를 적절히 세우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은주 씨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왔습니다. 동료가 일을 어려워하면 본인의 업무가 밀려도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동료들도 그녀의 친절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은주 씨는 결국 그녀의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항상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왜 갑자기 안 도와줄 거예요? 그 말에 은주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다정함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은주 씨가 상대방의 요청을 너무 쉽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함을 베풀기 전에 상대방의 요청이 과연 내 한계를 넘어서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서 불만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정함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와주는 일이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내가 스스로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정함을 베풀 때 자기 존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말 그대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선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은 그 선을 넘지 않게 되며 우리도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못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받으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친절은 한정적입니다. 다정함을 아끼고 분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친절함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비난과 요청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정함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정함을 과도하게 베풀지 않고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다정함을 베풀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친절은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할 때 그 다정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을 돕기 위해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 다정함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나 자신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다정함은 나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지쳐 있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존중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다정함입니다. 타인에게 다정함을 베푸는 것이 나의 본능이라면 그 다정함은 반드시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정함이 지속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다정함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함을 베풀 때 그 다정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너무 과도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민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늘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민 씨는 자기 일을 미루고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오늘은 내가 같이 있을게. 무슨 일이든 말해. 처음엔 친구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지민 씨의 다정함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어느 순간 괜찮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지민 씨는 자기가 친구를 너무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지민 씨가 친구를 돕기 위한 마음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정함이 친구에게는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호 존중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함을 베풀 때 그 친절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과도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고 결국 자신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정함을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여야 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다정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챙기지 않으면 그 다정함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충만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돌봄은 단순히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나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다정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며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정함을 베풀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다정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내 자신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다정함이 과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정하게 행동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배려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든 타인에게 맞춰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명확히 하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연 씨는 친구에게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일을 너무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소연 씨는 친구를 위해 계속해서 작은 선물도 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소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사실은 조금만 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처럼 다정함이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와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연 씨가 내가 힘든 거 있으면 말해줘라고 말하며 친구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했더라면 상대방은 그 친절을 더욱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는 다정함을 베풀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가 너무 다정하거나 과도하게 배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게 되고 내가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미 씨는 늘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항상 곁에 있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미 씨는 자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선미 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선미 씨는 자신이 지쳐 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선미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상해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진정한 다정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잘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의 경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는 점차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선에서 다정함을 베풀고 어떤 선에서 내가 거리를 두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 씨는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훈 씨는 자신이 너무 지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금 나는 조금 쉬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 씨의 경계를 이해했고 그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다정함을 베풀면 경계가 모호해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선에서 다정함을 베풀고 어떤 선에서 경계를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지나친 다정함을 피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어떻게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간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면 다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를 두기가 중요합니다. 다정함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 다정함을 과하게 표현하거나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거리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거리는 서로 간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삶과 감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지 씨는 항상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지나쳐 민지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이 필요했던 휴식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지 씨는 스스로 점차 지쳐갔고
결국 친구들조차 민지 씨의 피로한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간의 다정함을 유지하려면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다정함을 베풀고 자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에 대한 존중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더 오래가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성을 담은 배려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정함을 단순히 겉으로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다정함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선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정함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다정함을 베푸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 씨는 늘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대개 사람들이 원하던 만큼 다정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수연 씨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씨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자신에게 진정성이 없는 배려를 지속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정함을 베풀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정함이 단지 거칠애로만 비쳐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정함을 베풀 때 종종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가 없으면 다정함도 결국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훈 씨는 항상 친구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자신의 속내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 너무 많은 부탁을 하며 정훈 씨는 결국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이를 참아왔고 친구들은 그의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훈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그 후 친구들은 그를 더 잘 이해하며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다정함을 베풀 때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나치게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도 자칫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려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다정함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너무 다정하면 망하는 이유 10가지를 다루면서 다정함을 베푸는 데 있어 중요한 균형을 잡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정하게 행동하면서도 그 다정함이 오히려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다정하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의미와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